지난 원숭안 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나라와 몽골의 통치 관계는 홍타이지 시대에 그 뼈대가 세워졌습니다. 홍타이지가 원숭안에 막혀 산해관을 뚫지 못했을 때 몽골족을 규합하여 사막과 초원을 통해 북경으로 입성하면서 생긴 관계이죠. 홍타이지가 중원으로 진출함에 따라 몽골인들도 팔기군에 편성되고 몽골의 왕들이 혼인과 맹약을 통하여 만주 황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는데, 당시 생겨난 관계는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왕조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주족의 몽골 지배는 중국 본토, 즉 한족에 대한 지배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지배와 종속 또는 군주와 신민의 관계라기보다는 연맹과 협력에 기초한 동반자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몽골인의 입장에서 볼 때 청황제는 칸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만주족의 입장에서 볼 때 몽골은 그렇게 단순히 정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몽골은 청나라가 한인을 지배할 때 수적인 열세를 보충해주고 기마부대를 조달해주는 동맹이었지만, 만약 그들이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통합되면 가공할 위력을 갖고 청나라의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수백 년 전에 자신의 선조들이 몽골에게 당했던 역사를 청나라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청나라는 몽골에 대해서 회유와 통제라는 양면책을 사용하였습니다. 회유는 주로 혼인과 회맹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일례로 홍타이지의 부인은 몽골 출신의 박이제길 특씨이며 그녀가 낳은 아들이 순치제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울러 청과 몽골의 수장들은 내몽골의 초원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가축을 도살하고 맹약을 맺으며 음주를 하고 사냥을 하면서 우위를 다지기도 하였죠. 반면 몽골에 대한 통제는 팔기군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청나라는 몽골인을 팔기군에 편입하여 유목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기마부대도 확보하였는데요. 팔기군을 통하여 몽골인을 끊임없이 소규모 집단으로 분할하고 목초지의 경계도 획정함과 동시에 몽골인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몽골의 세력이 통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 것이었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현명한 조치였습니다. 몽골인들이 자신의 구역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자 이것은 자연스럽게 유목민 특유의 기동성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대신에 정주적 경향이 강화되면서 몽골은 드디어 청나라의 지배구조에 서서히 편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팔기군과 더불어 꼭 언급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불교와 한인 상인의 진출입니다. 티베트 불교, 특히 켈룩파 황교는 16세기 중반 이래 몽골인들에게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불교가 활성화되자 사원의 형태가 종래의 이동식 천막에서 정주식 건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7, 18세기에는 내외 몽골 각지에 많은 사원들이 건설되었고 승려의 숫자도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몽골의 군사력을 약화시킴과 아울러 정주적 요소를 더욱 강화하였죠. 게다가 이런 사원들을 근거로 활동하기 시작한 한인 상인들과 그 자본은 몽골 유목 사회의 전통을 와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인 상인들은 17세기 후반 강희제의 준가르 원정 때 처음 몽골에 진출하였는데, 이들의 상업 활동은 단순히 물건의 매매를 넘어 고리대금업으로 발전하였고, 그 결과는 유목민의 빈곤으로 이어졌죠. 이렇게 몽골 사회의 부채가 급증하였고 18세기 몽골 유목민은 한인 상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며 강력했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755년 청제국은 준가르를 무너뜨리고 텐산 남북의 초원과 사막을 정복한 후 그곳을 새로운 강역이란 뜻으로 신강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신강은 청나라의 한 성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며 일종의 특별 군사구역으로 설정되어 군관이 배치되었습니다. 제국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민관이 아닌 군관을 두고 통치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청나라는 신강을
일리와 타르바가타이를 중심으로 하는 준가리아, 즉 천산북로와 위그리스탄을 중심으로 하는 천산동로, 그리고 카시가리아의 도시들을 포함하는 천산남로, 이렇게 3개의 군사구역으로 나누어 통치하였습니다. 천산동로 중 하미와 트루판 지역은 일찍부터 청조에 협조하였기 때문에 군왕의 독자구역으로 설정하였고, 위구르 무슬림들이 거주하는 남로의 오아시스들은 남로 8성이라 불렀는데, 카라샤르, 쿠차, 악수, 우시 등의 동사성과 카시가르, 양기이사르, 야르칸트, 호탄을 서사성이라 하였습니다. 대체로 천산북로와 천산동로에는 가족을 동반하고 장기 주둔하는 주방 8기군이, 천산남로에는 3년에 한 번씩 순환근무하는 환방 8기군이 주둔하였는데요. 군사의 수는 확실히 알기 어렵지만 가경 연간에는 주방 8기군의 수가 약 2만 수천여 명, 환방 8기군의 수가 수천 명으로 총 3만 명 내외가 주둔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8기군은 무슬림들이 거주하는 회성 옆에 별도로 세워진 만성 또는 한성이라 불리던 성체에 거주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청나라가 신강에서는 토착민과 외지인 사이에 행정적, 공간적 거리를 두며 분리 통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청나라는 현지인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백이라는 기존의 토착 지배층을 이용하였습니다. 원래 백은 이 지역 유목 집단의 수령을 칭하는 용어였지만 17세기 이후 이들이 정착하면서 정주 지배층의 호칭으로 변하였습니다. 청나라는 백을 3품에서 7품까지 분류하여 복록을 정하고 그에 따라 예속되는 농민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반제라 하여 백들을 정기적으로 북경에 방문하여 황제를 아련케 하면서 충성심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강은 중원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통치에 있어 여러 가지 취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기 후반 신강의 인구가 대략 40만 명이었는데 청의 주둔군이 3만이었기 때문에 신강에서 거두는 세수만으로는 통치를 할 수 없었는데요. 따라서 청나라는 각 성에서 지원금을 보내 이를 충당하였고, 이것은 각 성의 불만을 만들게 됩니다. 아울러 그 와중에 청나라는 신강의 재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농업 발전을 꾀하였지만, 이는 위구르인들의 노동력 착취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반란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특히 신강은 무슬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청 황제가 몽골이나 티벳에서처럼 불교의 세속적 보호자를 자처하며 자신들의 지배를 합리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 번의 반란 끝에 결국 1830년 청나라는 코칸드 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협약을 맺고 코칸드의 관세 특혜를 부여함과 동시에 카시가리아에 있는 코칸드인들에 대한 통제권을 코칸드 칸국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19세기 중반에 서양 열강의 침탈, 백령교의 반란, 태평천국 운동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신강에 대한 장악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때 무슬림의 반란을 통합하고 새로운 정권을 세운 인물은 코칸드에서 군인으로 경력을 시작한 야쿠백입니다. 야쿠백은 정권을 만든 후 청조의 반격에 대비하여 군사력 증강에 힘쓰는 한편 영국의 주선하에 청과 협상을 벌여 신강의 자치를 허용해주면 청 황제의 종주권을 인정하겠다고 제안하였지만 1877년 좌종당이 이끄는 청군은 결국 신강을 재정복하였죠. 이후 청나라는 더 이상 기존의 방식대로 신강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1884년 신강을 중국의 한 성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몽골인이나 만주인이 독점하던 전통을 깨고 한인인 유금당을 초대 순무로 파견하였으며 이후 한인이 대거 신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1911년 신해혁명이 발생하였을 때 신강에서도 우름치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비록 신강 순무 원대화에 의하여 봉기가 진압되었지만 이듬해 일리에서 다시 봉기가 일어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죠. 이윽고 청의 마지막 황제가 퇴위하자 원대화의 뒤를 이은 양정신이 일리 임시정부와 협상을 벌여 양측 모두 민주공화제를 인정하는 대신 양정신을 도독으로 임명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신강에서도 1912년부터 1944년까지 약 30여 년간 중국 내부와 같은 군벌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정신이 1912년부터 28년까지, 금수인이 1928년부터 33년까지, 성세제가 1933년부터 44년까지 신강을 지배하였는데, 그동안 신강은 중국 본토로부터 거의 고립된 상태에서
잔인한 군벌 독재가 이어졌지요. 하지만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공내전에서 공산당 세력이 확산되자 1949년 연립정부 주석 부르한 샤히디가 국민당과 결별하고 공산당 지지를 선언하면서 신강은 최종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상 청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후 몽골과 신강을 어떻게 통치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